우리도 이제 94쪽, 교과서 104쪽, 105쪽입니다. 자, 본문 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 싹두기 맞을까, 싹두기 맞을까? 소리로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죠. 예, 그리고 자주 쓰는 이렇게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많이 쓰지만 문어체에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막상 쓰려고 할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맛보기.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올바른 표기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1번 시드니을 싹둑 잘랐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수가 갑자기 나타났다. 3번 신선한 채소를 잔뜩 먹었더니 기분이 아주 산듯하다. 자, 대체로 된소리 표기가 나거나 그것을 표기에 반영했거나 등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싹둑은 싹둑이 맞습니다. 그죠? 싹둑으로 고쳐 쓰셔야 하고요. 갑자기는 이건 너무 잘해야죠. 갑자기. 그 다음에 잔뜩은 아니라 잔뜩. 그 다음에 산뜻하다. 죄송합니다. 이 판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금 지울게요. 잔뜩 산뜻하다. 잔뜩 먹다 산뜻하다. 맞습니다. 네. 본문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의 발음이 원래 형태와 달라질 때 그 변화가 우리말의 일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되는 경우에는 원래 형태를 밝혀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 자, 음운 변동으로 설명될 때는 원래 형태를 밝혀 적고 그 음운 변동 현상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을 때는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싹 뚝 소리가 나지만 뭐라고? 예, 앞에 기역 받침 뒤에 그 무성음 받침 뒤에 나오는 무성음들이 된소리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싹둑인데 음운적으로 발음이 싹둑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원래 형태수를 밝혀 적어서 싹둑이 되고요. 갑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자 사이에 가의 마지막 발음이 표기가 비읍이죠. 자음이. 그 다음에 또 뒤에 무성음 기가 겹치기 때문에 뒤에 자음이 된소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라고 써놓고 발음은 갑자기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와 같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이들은 예사소리 글자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쉽게 말하면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표기에는. 반면에 잔뜩 산뜻하다와 같이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골라보자. 자, 깍두기가 맞을까요? 깍두기가 맞을까요? 네. 기역 받침 뒤에 디귿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설명이 되니까 원래 예사소리를 적는다. 그래서 깍두기를 아삭아삭 씹어먹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발음은 깍두기라고 해야 되죠. 대청소를 하느라 온 가족이 법석을 피우고 있다. 역시 법 받침이 비읍이고 뒤에 예사소리 시옷이 나오죠. 그러면 비읍 때문에 뒤에 예사소리가 썩 된소리가 될 수 있다 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법석으로 표기를 하고 읽기는 법석이라고 한다면 되죠. 3번 정성을 듬뿍 담아 편지를 썼다. 자, 듬 밑에 미음은 기읍과 비읍이 아니죠. 그래서 뒤에 뿍이 왜 된소리가 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듬뿍 이것이 표준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드러나다가 맞을까요? 드러나다가 맞을까? 자,
예시 맛보기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번 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났다 또는 들어났다. 조름을 참으며 공부했다 또는 졸음을 참으며 공부했다. 자, 이 교과서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알고 있죠? 네, 위에는 드러났다, 밑에는 졸음이 맞습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복합의 경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는 복합어는 소리대로 적는다. 자, 뒤에 정리된 원칙은 한 번 더 보시고, 지금 여러분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단어는 그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와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으로 나눕니다. 복합어는 또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눕니다. 지금은 요 내용이 지금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단일어는 쉽게 말하면 단어의 핵심 뜻이 되는 어근이 한 개만 있는 경우죠. 됐나요? 합성어는 어근과 또 다른 어근이 결합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대등적 합성어, 종속적 합성어, 융합적 합성어까지 하셔야 됩니다. 파생어는 어근 앞에 접사가 올 수도 있고요. 어근 뒤에 접사가 올 수 있습니다. 접사와 어근이 무엇인지는 단어 공부를 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는 파생어, 합성어 됐죠? 문제는 지금 이 경우죠. 이렇게 결합되는 부위에서 일어나는 발음과 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합성어나 파생어 같은 경우 앞말이, 즉 앞말이 또는 앞말이 무엇을 유지하면, 본 뜻을 유지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답니다. 됐나요? 그러나 본 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런 복합을 때는 소리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드러나다는 들다의 본래 뜻이 들어온다는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죠. 드러난다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인데 그 들어와 나다의 원래 들어는 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들어오다라는 뜻이 사라지죠. 드러나다 속에서는. 그래서 발음대로 드러나다를 써준다 그 말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졸음은 원래 졸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된 거죠. 그 잠이 온다라는 뜻이 졸다라는 뜻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졸다가 졸음이 되었을 때는 원래 졸다의 그 어근의 형태를, 어간의 형태를, 어간도 되고 여기서는 어근도 됩니다. 그대로 살려서 졸하고 이라고 써준다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하나의 답은 드러났다가 되고요. 또 하나의 답은 졸음이 된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교과서 105쪽의 아랫부분입니다. 우리 교재는 95쪽이고요. 놀다의 어간에 또는 미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두 명사는 서로 다른 표기 형태를 갖는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놀다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나 내기의 의미를 가진 단어 노름은 놀다의 본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 자, 졸음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놀다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놀다에서 또는 미음이 결합되어서 명사가 될 수 있는데요. 어려운 말로 파생된다 그러죠. 파생. 노름이라는 단어와 놀음이라는 단어가 둘 다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졸다는 어떻게 됐죠? 졸다는 졸음과 졸음 중에 졸음만 맞고 졸음은 틀렸다가 됩니다. 왜요? 졸다의 원래의 뜻이 유지되니까 형태수를 밝혀 적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놀다는 놀음이 되면
노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노는 행위, 놀다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단어 그 뜻으로 맞는 말이 되고요.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도박 행위 할 때 하는 노름 있죠, 노름. 예. 그것도 원래 뿌리는 놀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름에는 일반적인 놀다라는 뜻과 다른 또는 놀다라는 뜻이 사라진 현상, 경우이죠. 그러니까 형태대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 또한 맞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예,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기 문제 한 번만 더 늘어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골라보자. 모두 얽히고 설킨. 자, 얽히고일까요? 얽히고일까요? 자, 답은 얽히고 설킨. 자, 무슨 말이냐면 없다라는 뜻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얽히고가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뜻이 사라졌기 때문에 설킨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팥빙수에 쓸 얼음이 필요하다. 자, 얼다의 그 얼자가 뜻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형태를 밝혀 적어서 얼음이 아니라 얼음이라고 표기하셔야 맞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겠죠? 자, 확인 문제 갑니다. 1번.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1번. 물을 싹둑 잘랐다. 아까 뭐였죠? 예, 싹둑이 맞았습니다. 그죠? 싹둑. 죄송합니다. 예. 싸 밑에 기역 받침 때문에 뒤에 디귿이 된소리 되는 것이 설명이 되니까, 예, 발음이 싹둑이 맞고 표기는 싹둑이 맞죠? 예,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승객이 버스에 잔뜩 탔다. 예. 잔 뒤에 된소리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죠. 근데 된소리가 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잔뜩이라고 표기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2번도 맞고요. 밥그릇에 밥을 듬뿍 담았다. 2번과 마찬가지로 된소리 되기 현상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듬뿍이 맞습니다. 깍두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기역 받침 때문에 뒤에 된소리 되는 것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깍두기로 쓰지 않고 깍두기로 써야 됩니다. 4번이 틀렸네요. 그는 세계를 제패하고 정상에 우뚝 섰다. 이제 우뚝, 예, 역시 뒤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것인지 원래 쌍디귿인지 알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뚝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수능형 2번. 다음 단어의 발음과 표기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싹둑, 갑자기, 잔뜩, 산뜻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1번. 갑자기는 비읍 받침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맞죠? 2번. 잔뜩은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자 밑에 니은 받침 뒤에는 반드시 디가 된소리로 발음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산뜻하다는 된소리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적용하고 있다. 마찬가지 2번과 같은 경우죠. 4번. 싹둑과 잔뜩은 모두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자, 싹둑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지만 잔뜩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죠. 그래서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틀렸네요. 4번 틀렸습니다. 3번. 싹둑의 발음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음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음절과 음절 사이에 마지막 표기가 기역이나 비읍이면 뒤에 소승이 된소리로 난다라는 그 된소리 내기 원칙으로 설명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한번 볼까요? 3번에 1. 오빠. 그렇죠. 왜 빠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된소리를 써준다는 거죠. 어깨. 마찬가지. 법석. 자, 법석이 틀렸죠. 예. 나왔네요. 그죠? 법. 받침이 비읍이면 이 석이 된소리 발음만 쌍시옷으로 나는 것이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표기는 예사소리 시옷으로 써줘야 한다. 소적세. 예. 된소리 나는데 된소리 되는 현상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 설명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있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에 다음 밑줄 친 두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나다 졸음을 참으며 듣나요? 드러나다는 원래 들다의 뜻이 사라졌기 때문에 드러나다 소리 나는 대로 졸음은 졸다의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졸음 형태를 밝혀서 졸을 써준다는 거죠. 1번 드러나다는 들다와 나다가 결합된 합성어 그 말은 맞죠. 그죠?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졸음은 졸다의 어간에 음이 결합된 파생어 맞죠? 그 다음에 3번 드러나다는 들다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아서 들어 소리 나는 대로 써준다라고 했었습니다. 4번 졸음은 졸다의 본래 뜻을 유지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졸음이라고 쓴다는 거죠. 드러나다와 졸음은 모두 원래 형태를 밝혀주고 있다. 아니죠. 드러나다는 원래 형태를 밝히지 않았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졸음은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죠. 됐나요? 예. 5번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팥빙수에 쓸 얼음 맞습니다. 겨울이 빠른 걸음으로 맞습니다. 그죠? 예. 3번 일이 얽히고 설켜서 자 얽히고 설켜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설켜서 얽다와 이게 섞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단어는 설켜서라고 해야 됩니다. 4번 그 사이에 살림살이 예, 살림살이 맞죠? 살리다 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달맞이 달과 맞다 맞아들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5번의 답은 네 3번 얽히고 설켜서가 아니라 얽히고까지는 맞고 설켜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두 단어의 표기가 달라진 이유를 서술하시오. 놀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놀음은 놀다의 놀 뜻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놀음에는 놀다의 뜻이 사라지고 다른 뜻이 되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놀음으로 쓴다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놀음은 놀다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지만 놀음은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되겠습니까? 네.